물리과학은 수많은 허구적인 상상의 이론들 뿐이고 이러한 상상력을 동원한 이론들 중 가장 그럴싸한 이론만을 추려서 확립한 이론체계이며 노벨상도 가장 그럴싸한 상상력을 가진 과학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현대물리학의 이론은 그 어점이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고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엉터리 이론들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핵폭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의 근원인 원자를 절대 관측할 수가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검증도 안 된 상상의 원자 모형만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핵폭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치인들의 장난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톰슨은 원자 안에는 전자가 건포도 식빵처럼 박혀있다 하였습니다. 러더퍼드는 원자 중앙에 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가 공전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 전자는 핵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공전을 하고 궤도와 궤도 사이를 이동하지 않으며 양자 도약을 합니다. 즉,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다음 궤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안쪽 궤도에서 전자가 순간 사라지면 다음 궤도에서 전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어의 이론은 수소 원자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고 다른 원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연속된 빛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드브로이는 원자 내부의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하여 연속된 빛의 스펙트럼을 설명합니다.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함으로써 전자 궤도와 궤도 사이에 빈틈이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연속된 빛의 스펙트럼이 생기게 되는 원리지요. 이로써 양자역학의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창시자입니다. 양자역학은 관측하지 않은 모든 입자나 물질은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되는 순간 하나로 특정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멍멍이 같은 소리지만 이해가 가시나요? 홍길동이 분신술을 사용하여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100명 만든다면 누가 진짜인 줄 알 수가 없겠죠. 또는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이용해 자기 분신 수십 명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하늘의 달도 아무도 관측하지 않고 관계하지도 않으면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참 쓰레기 같은 양자역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광자 한 개가 아무도 관측하지 않는다면 그 광자 한 개는 셀 수 없을 만큼 무한대의 광자로 늘어나며 관측하는 순간 무한대의 광자들은 한 개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측하게 되면은 수많은 광자 중 한 개 광자만 확률적이며 복불복으로 선택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도플갱어를 아시나요?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아무도 관측해주지 않으면 수십 수백 명이 될 수 있다는 게 양자역학 이론입니다. 물론 우리 신체는 입자와 세포끼리 관계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은 참 황당무계한 이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자역학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양자얽힘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양자란 광자와 전자 그리고 뮤온과 같은 미세입자들을 말합니다. 양자얽힘이란 두 개의 양자가 한번 짝을 지으면 두 양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이별을 하여도 평생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A전자와 B전자가 짝을 지었다가 30만 광년 이상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A전자가 밥을 먹어 배부르면 B전자도 똑같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A전자가 하트반을 가지고 있다면 B전자도 나머지 하트반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양자역학 이론은 말장난을 넘어서 이제는 입자나 전자들이 서로 사랑을 하며 동물처럼 짝짓기를 한다는 식으로 막말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양자역학 이론을 검증한 실험이 이중순리 실험입니다. 관측도 안 되는 전자를 어떻게 하나씩 쏜다는 것인지 이 실험의 오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실험은 실제 이뤄진 실험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상력이 동원된 실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이 실험을 계속 진행시켜보면 한 개의 광원을 발사하면 아무도 관측하지 않으므로 한 개 광원은 무한대인 광원인 파동으로 이동할 것이며 뒤쪽 스크린의 광원이 넓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의 광원을 발사하여 슬릿 앞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를 관측하는 순간 여러 개 입자에서 한 개의 입자로 특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니 관측이 이루어진 것이고, 파동으로 이동하던 광자들은 카메라에 관측되는 순간 하나로 특정되어 뒤에 있는 스크린에 맞을 것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이중순리 스크린과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이중순리 스크린에 비추어진 광원의 넓이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이중순리 스크린에 비추어진 광원의 넓이가 훨씬 크므로 이것이 양자역학 이론을 증명한다는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한 개의 광자는 파동으로 이동해 스크린을 넓게 비추게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측되어지면 파동은 한 개의 광자로 변해 스크린에는 작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 개의 광자를 쏘아 보낼 수 있냐는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스크린에 빛이 넓거나 또는 작게 비춰지는 현상에는 어떠한 트릭이 있는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의 이중순리 실험에서 레이저를 머리카락에 쏘아서 간선문을 만듦으로 거짓 실험임을 입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양자역학을 증명한 이 실험에는 어떠한 트릭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중순리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입자는 계속 파동으로 이동할까요? 아니면 한 개 입자로 이동할까요? 여러분의 센스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의 트릭은 광원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스크린에 비춰진 빛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광원의 세기를 약하게 하여 스크린에 비춰진 빛의 넓이를 작게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광원의 세기를 강하게 하여 스크린에 비춰진 빛의 넓이를 크게 하는 트릭이 이 실험의 함정입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이론 영상이 조금 지루하고 힘들었을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힐링되는 영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